한국의 건설업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단순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환경과 경제적인 구조 변화가 동시에 겹쳐진 결과다. 겉으로는 부동산 거래 부진이나 공사비 상승 같은 현상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부 정책의 변화, 규제의 강화, 개발 계획의 지연, 금융 비용 급등, 소비자 심리 악화, 노동력 부족 등이 서로 얽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원인이 뒤에서 작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상황을 크게 두 축, 즉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되, 실제 현실에서 두 요인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함께 풀어본다. 하나, 정치가 만들고 있는 환경 변화. 한국의 건설업은 정치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 건설은 주택 공급과 도시 계획 그리고 지역 개발과 같은 국가 사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방향이 크게 바뀌곤 한다. 그래서 정치적 요인은 건설 산업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첫째, 규제의 방향 변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건설사는 신규 사업을 줄이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청약 규제, 대출 제한처럼 사람들이 집을 사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면 새 아파트를 지어도 팔릴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팔리지 않을 위험이 커질수록 건설사들은 땅을 사는 것부터 주저하고 착공을 미룬다. 규제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바뀌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래 예측이 힘들어지면서 멈춰서는 상태가 된다. 둘째, 인허가 승인 지연.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이 달라지거나 평가 기준이 바뀌면 승인에 시간이 더 걸리고 그 사이에 공사 일정이 밀리는 일이 많다. 여기에 안전기준 강화와 환경 규제까지 겹치면서 일정이 길어지고 비용은 더 들어간다. 작은 지연이 반복되면 프로젝트 전체가 뒤로 밀리면서 건설업 전반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 셋째, 개발 정책의 잦은 변화. 한 정권에서 추진한 개발 계획을 다음 정권에서 수정하거나 멈추는 일이 반복되면 기존 사업은 불확실해진다. 특히 신도시 계획이나 교통망 확충 정책처럼 규모가 큰 사업은 정치적 환경에 따라 추진 속도가 크게 달라진다. 이런 불확실성은 건설사로 하여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의욕을 떨어뜨리고 이미 시작한 공사마저 속도를 조절하는 결과를 낳는다. 넷째, 공공기관 재정 축소. 공공기관의 재정이 악화되면 공공주택 건설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줄이게 된다. 공공부문은 전체 건설 수요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공 프로젝트가 멈추면 민간 건설사들도 받을 물량이 줄어든다. 이 흐름이 길어지면 건설기계업체, 자재업체, 인력까지 모든 산업이 한꺼번에 멈춘다. 둘, 경제 문제가 건설업을 압박하는 구조. 경제적 요인은 정치보다 더 강하게 건설업을 멈추게 만든다. 건설은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금리, 물가, 소비, 심리 같은 경제 환경 변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고 가장 크게 흔들린다. 첫째, 금리 상승이 만든 비용 폭탄. 건설이 멈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금리 상승이다. 한국의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건설사가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는 비용이 크게 늘었다. 예전에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남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이익보다 이자, 부담이 더 커지는 프로젝트가 늘어났다. 그러면 건설사는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줄어들고 추진하던 사업도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하게 된다. 둘째, 소비자 대출 제한과 집값 정책.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으면 건설사는 새로 지을 이유가 없다. 금리가 오르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이 어려워졌고 이는 곧바로 분양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분양률이 낮으면 건설사들은 미분양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보류하고 이미 진행하던 공사도 공급량을 조절한다. 이 과정에서 건설 경기가 멈춘 것처럼 보인다. 셋째, 원자재 가격 상승. 철근, 시멘트, 유리, 목재 같은 건설 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제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 가격 불안이 겹치면서 공사비 전체가 올라갔다. 그런데 분양가는 규제로 인해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결국 건설사는 팔아도 남는 돈이 줄어들고
공사비만 늘어나면서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 이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건설사가 착공 자체를 미루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된다. 넷째, 노동력 부족. 건설 현장은 고령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산업 중 하나다. 일할 사람은 점점 줄고 임금은 계속 올라간다.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자재비 금리에 이어 인건비까지 상승하면서 공사비는 폭발적으로 커졌다. 반면 매출은 규제로 막혀 있어 건설사는 점점 여력이 없어지고 결국 멈춰선다. 다섯째, 중소건설사의 연쇄부도 위험. 금리가 오르고 미분양이 늘면 큰 회사보다 작은 회사를 먼저 흔든다. 금융 비용이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가고 팔리지 않는 건물이 늘어나면 중소건설사는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어렵다.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중소건설사들이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멈추거나 파산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부도 위험은 현장의 분위기를 더 얼어붙게 하고 전체 건설 경기를 멈추게 만든다. 셋, 정치와 경제가 서로 얽혀 건설업을 멈추게 한 연결 구조.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정치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이 줄어들고 건설사들은 사업을 축소한다. 그 사이 금리가 상승하면 비용 부담이 더 커지고 소비자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더욱 물러난다. 이렇게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전체 건설 산업이 멈춰 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인허가 지연처럼 정치적 문제로 공사 일정이 밀리면 자금 투입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금리 부담이 커진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한 가지 정책을 바꾼다고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 건설업은 단기 자극이 아니라 장기적 방향성과 안정성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넷, 한국 건설업이 다시 움직이려면 필요한 조건. 건설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금리 안정과 금융 비용 완화. 금리가 내려가거나 최소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건설사가 자금을 다시 조달할 수 있다. 둘째, 규제의 예측 가능성. 규제의 방향이 일관되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줄어들어야 건설사들이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셋째, 인허가 과정의 속도와 효율.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일정이 명확해야 기업이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넷째, 자재 인건비 가격 안정. 공사비 변동이 줄어들면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이 쉬워진다. 다섯째, 분양 시장의 회복. 소비자들이 다시 움직여야 건설사들도 사업을 재개할 의지가 생긴다. 결론. 한국 건설업이 멈춘 이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요인의 변화와 경제적 요인의 충격이 동시에 겹친 결과이며 금리 상승, 규제, 강화, 원자재, 폭등, 노동력 부족, 인허가 지연 같은 요인들이 서로 연결되며 산업을 압박했다. 그래서 겉에서 보면 마치 건설업 전체가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동시에 관리하기 어려워진 산업이 스스로 속도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은 국가 경제의 큰 축이기 때문에 이 산업이 살아나려면 정치와 경제가 동시에 안정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안정과 예측 가능성이 회복되면 건설업은 다시 움직일 수 있다.